물이나 약초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천연물 신약 개발에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 왔는데요. 백두옹, 즉 할미꽃의 뿌리 등을 이용한 국내 첫 천연물 항암 주사제입니다. 5년 전 병원 한 곳에서 시판돼 췌장암 말기 환자 등 200여 명에게 처방됐습니다. 종양 크기가 뚜렷하게 감소가 되고 또 소실을 보이는 항암제 치료 반응이 매우 좋은 형태입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천연물 항암제를 말기암 환자의 종양에 직접 주사해 종양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췌장암과 간암에 걸린 환자의 종양에 직접 항암제를 주사해 상당 부분 호전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6달 전 췌장암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전신 CT 촬영 결과 종양의 농도가 옅어졌습니다. 췌장 쪽에 큰 몽우리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 몽우리 같은 것도 없어지고요. 의료진은 천연물 성분 항암제를 주사기로 종양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백두옹 뿌리, 인삼 등의 추출물을 발효한 약으로 2개의 항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번 정도 우리가 이렇게 주사를 놔줬죠. 수일 간격으로 더 고농도로 병소 내에 그 항암제가 유지가 되고. 일부 전문가는 면역 증진 등 천연물 제제의 특성이 효과를 봤을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면역체를 높으면 그 암이 자라는 것도 이게 정지될 수도 있고 생약이라든지 한방 이런 것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작용이 거의 없는 새로운 천연 항암제가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항암제는 직접 주사 방식으로 암을 고칠 수 있어 암 치료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 이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갑상선암 말기 판정을 받은 70살 전재복 씨. 암 덩어리가 커져 수술이 어려웠지만 국내 벤처 제약회사가 개발한 천연물 신약 주사제를 맞으면서 병세가 크게 호전됐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6차례 주사제를 맞고 지금은 통증은 물론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로 완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은 암 덩어리가 너무 커서 숨 쉬기가 너무 힘들 정도였고 지금은 아주 편안하게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암세포에 직접 항암제를 주사해 수술은 물론 항암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암 환자들의 수명 연장은 물론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크게 호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으면서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약이고요. 그리고 투여 경로가 다양해서 정맥, 동맥, 그리고 복강, 흉강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있고 특별히 종양에 직접 주사를 했을 때는 종양이 축소되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최근 할미꽃의 항암 원인 물질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규명돼서 독성이 없는 천연 항암 물질 개발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반가운 뉴스입니다. 할미꽃 뿌리와 인삼 등 국내 생약제를 주 원료로 한 부작용 없는 항암제가 개발돼서 개발 회사의 이름을 따 붙여진 SB 항암제입니다. 할미꽃 뿌리와 인삼 등 국산 생약제를 주 원료로 해 개발된 것으로 부작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암세포를 이식한 실험용쥐에 새로 개발한 항암제를 투약한 결과 암세포 크기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독성 실험에서 부작용이 없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이 항암제는 전 세계 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폐기관지암 3기말 판정을 받은 48살 최은혜 씨. 암 부위가 위험한 곳에 있어 종합병원에서 수술은 물론 항암 치료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 살던 최 씨는 한 달 전 국내 중소제약회사가 개발한 천연물 신약 주사제를 맞으면서 병세가 호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주사제를 맞았고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통증이 사라져 일상생활도 가능해졌습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걸음도 제대로 못 걸었습니다. 숨이 차서.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한방으로 만든 항암제가 등장했습니다. 할미꽃 뿌리 등 천연 물질로 만든 이 항암 주사제는 동의보감에 실린 백두옹, 즉 할미꽃 뿌리는 목에 생긴 종기, 종창을 낫게 하며 사마귀를 없애고 머리가 헌 것을 낫게 한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이 할미꽃 뿌리를 주 원료로 인삼 뿌리와 감초 등 3가지 한방 약물이 들어간 항암제가 개발됐습니다. 천연물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승인을 받은 SB 주사는
사포닌디와 탈산소 포도필로톡신이 함유돼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이는 항암 작용을 합니다. 첫째는 그 부작용이 사실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쉽게 접근해서 써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대전대 둔산은 한방병원으로는 전국에서 처음, 국내 병원 가운데 두 번째로 SB주사의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지금 어떤 상태인 건지? 이 환자는 일본 환자인데 젊은 환자, 34살 먹은 환자인데 이 취장에 암이 생겼어요. 그게 여기에 보니까 10cm라고 했어요. 그러면 10cm라면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게 벌써 저 정도 사이즈가 크면은 되게 그 주위로 취장 근방에 이제 임파선이 있고, 그 임파선이 따라서 반드시 간에 가게 돼 있어. 간에 갔다가 그 다음에 폐로 가고, 이제 폐로 간 다음에 뼈로 가고. 그래가지고 이런 환자는 되게 1년 이상 사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요. 거의 없지. 근데 이것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펜카라틱 그 취장암 안에서도 아주 나쁜 게 있고 성질이 좀 비교적 그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6개월 안에 죽고 어떤 사람은 뭐 1년도 살고 이러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이건 아주 가장 나쁜 캔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조기 발견을 우연이라도 하면은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조기 발견을 못해. 왜냐하면 이게 이 취장 주위에 중요한 혈관들이 많이 있어요. 뱃속에 근데 암이 벌써 조금만 커지면 이 혈관을 닫고 있다고. 혈관 중에서 동맥을 닫고 있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동맥을 끊었다가는 그 자리에 직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수술을 못 하는데 벌써 이 환자는 처음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지금 뭐 조그만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조그마한 우리가 이제 핫스팟이라고 하는데 그게 조금 더 큰 것은 여기 있어요. 여기 또 여기 그렇죠. 이렇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 자잘구잘한 것이 여러 개 있어요. 이게 간에 전이가 된 거야. 간에 그리고 이제 물론 여기에도 큰 덩어리가 여기 있고 그래가지고 그 SB 주사를 막 하고 나서 이게 찍은 거 같아요. 어디에 지금 말씀 암이 다 요런 거야. 요거 이게 이쪽에 가면 요거 이런 거. 여기에 요것은 신장이에요. 콩팥. 콩팥. 그리고는 여기가 이게 쥐장의 이 꼬리 부분이야. 이게 이제 원래 암이야. 이게 원래 암. 그리고 간에 이게 크게 퍼졌고,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이 여러 개 있고. 그런데 이거 SB 주사를 주니까 이 지금 쥐장암이 여기서 거의 안 보여요. 어떤 것은 반응을 하고, 어떤 건 반응을 안 해가지고, 이게 변동이 그야말로 이제 변화무쌍한 거예요. 그런데 우선 이 악성암이 거의 안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퍼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좀 더 크게 보이는데 우선 여기 원래 있던 이 쥐장암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건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그 다음 찍어 보니까 이 큰 덩어리가 거의 안 보여요. 거의 안 보여요. 그리고 이 작은 것도 이 구멍이 빵빵 뚫어져 있잖아. 그건 속에서 썩고 있다는 거지. 영어로 네크로시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건 뭐 거의 없어졌고 아예 뭐 다른 것들도 엄청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아예 더 없어졌어 그냥. 여기 조금 뭐 있는 거 있고는 이런 데 있는 것이 다 없어졌어요. 췌장 쪽은? 뭐 췌장은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췌장은 원래 아마 이 자리 같은데 속이 다 썩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뭐 사진상으로 뭐 그야말로 극적인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은 진짜 정말 우리가 양방에서 쓰는 항암 치료를 해도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는 건 아주 드물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 관리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그 관리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과학적으로는 면역을 이게 유지시키든지 높여야 돼. 그래야지 재발도 않고 이 암은 뭐 조금 있으면 금방 이 폐에 가고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뼈에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뇌에 간다고. 근데 이런데 뇌라든지 뭐 이런 뼈에 가면은 약들이 잘 안 들어가서 그런지 치료가 안 돼. 이게 그 전에 이 간에도 이렇게 이제 간에 일단 갔다 그러면 이 약이 간에 잘 안 들어가니까 이게 간이 커가지고 이러니까 이게 치료하기 힘들어요. 이런 극적인 치료는 정말 대단한 거. 이 여성 환자의 경우는 주사제하고 정맥주사를 동시에 활용해서 이게 병명이 많이 줄었는데 이게 좀 어떤 좀 이례적인 결과로 보이시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 사진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그냥 극적인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는가는 제가 잘 모르는데 주사해서 그게 이제 이제 혈관에 가서 결국은 간에 있는 암이라든지 또는 이제 췌장에 있는 암을 그 성분 중에 이제 항암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이 치료가 이제 다른 치료를 안 했다면은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직접 췌장암에다가 이 주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지 잠깐 직접 그 췌장암이 그냥 그거 치료하자마자 그 큰 덩어리가 거의 사진에서 안 보일 정도니까 그건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췌장암에서 그렇게 직접 주사해서 하는 경우란 게 거의 없어요. 이미 다 퍼진 것들, 그냥 복강 안에 다 퍼졌을 때 우리가 복강 안에다가 직접 항암제를 주사하면은 훨씬 더 효과가. 췌장암이 그거 하자마자 거의 안 보이니까 그 큰 암덩어리가 반응을 되게 잘합니다. 김혜진 박사님께서도 관심이 많아요. 표적 치료의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표적 치료 효과. 암세포만 보면. 네. 그러니까 부작용이 힘들었고 그것이 표적 치료의 효과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프라스필라 사포닌 뭐 하나 더 있더라고요. 프라스필라 사포닌 D, 그거는 이제 암세포가 자연 살해되고 고사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암이 자라려면은 혈관이 같이 자라서 혈액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혈관이 새로 생기는 걸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어요. 하나는 죽이는 거고 하나는 혈관을. 그래서 이 약이 표적 치료제 효과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주 우리가 다른 이상적인 항암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더 잘 개발하고 그 효과를 또 확인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상당한 효과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한테 더 할 수 있다. 이 약을요, 우리가 2기, 3기 환자가 수술을 하고서 또 보조 항암제를 씁니다. 그걸로 아예 대체를 할 수도 있어요. 재발을 더 막아주고, 4기암 환자도 효과를 볼 정도. 아주 초기에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은 이 수입하는 그런 약에 대한 개런티나 이런 거 굉장히 우리가 세이브 될 수 있어요. 이건 계산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몇 천억인지 몇 조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기대가 됩니다. 좀 그렇게 되기를. 네. 근데 지금 봐서는 제가 이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참 보면 갈수록 자꾸 놀란 걸 봅니다. 많은 환자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또 투병하다가 돌아가시는데 이런 약을 잘 활용하고 해서 도움이 되고 또 병이 완치가 되는 거 그런 게 없습니다. 모아가지고 지금 국제학회 발표를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거가 조금 아직도 좀 힘든 상태거든요. 그래서 국제학회에서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약이 이제 더 부각이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나라 내에서 개발한 약이니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입니다. 인구의 고령화, 서구화된 식생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암 환자들은 대부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같은 서구 의학에 의존하고 있죠. 우리의 전통 한방 의술과 접목되어 있는 항암 천연 신약 개발도 물론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양 의학이 지배하고 있는 의료계 풍토에선 작은 시도조차 배척당하는 상황입니다. 중소벤처나 연구소들이 이 같은 연구를 주도하다 보니 대형 제약사들이 견제 또 정부의 무관심에 이중고를 호소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천연 항암제 개발의 실태와 전망에 대해서 취재해보았습니다. 암이란 판정을 받는 순간 환자들은 절망감 속에서 더 효과적인 치료법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갈구합니다. 인터넷과 언론 매체에서는 암 종류별로 명의를 소개하고 있지만 믿고 따를 만한 치료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생깁니다. 진짜 뭐 조그만 거라도 희망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평균 수명인 81살까지 살 경우 3명 가운데 1명꼴로 암에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양한 치료법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대체의학과 천연물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은 통합치료를 하거든요. 면역도 올리면서 현대학 치료도 해야 결과가 더 좋다. 올해 1월 췌장암 판정을 받은 장일동 씨. 당시 담당 의사는 39살인 그에게 암 진단과 함께 앞으로 살 날이 석 달 정도라고 말했지만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천연물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큰 기대는 안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 SB 주사하는 부분이 있어서 잘 몰랐고. 치료를 시작한 뒤 장 씨의 몸 안에 있던 종양의 크기가 70% 정도 줄었다는 것이 병원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SB 주사제라는 천연물 항암제를 종양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과 정맥 주사 방식으로 10차례 이상 주입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SB대에서 그게 좀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결과가 좀 좋을 것 같고, 물론 남아있는 통증 부분에서는 저희가 서서 논의를 해보면서 천연물 항암제로 개발된 SB 주사제 효능에 대한 세미나. 주치의가 백두홍이라고 불리는 할미꽃 뿌리와 인삼, 감초 등의 추출물로 만든 SB 주사제의 효능을 환자 사례별로 설명합니다. 발효해서 만든 주사제의 성분이 다양한 암 환자의 면역 체계 증진에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의료진은 평가합니다. 의료진들은 특히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와 달리 500여 명의 환자에게 투여했지만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 주사제는 또 세포 자멸과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혈관 신생 억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다고 제약사 측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SB 주사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에 걸려 서울과 경기, 대전에 있는 3개 병원에서만 시판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천연물 신약에 대한 의학계의 부정적인 인식만을 고려하고 환자들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졸속 결정이라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SB 주사제는 신약으로 인정받기 위한 임상시험을 아직 마치지 않은 단계라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실속심사 제도를 운영해서 나갈 생각입니다. 임상시험 결과가 들어오게 되면 그 결과 검토를 해서 암치료 효과에서 기준이 되는 유효성 면에서는 어떨까? 췌장암 환자 34명을 대상으로 직접 치료를 시도한 의사들은 종양 크기가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줄었다고 설명합니다. 결과가 지금 놀라울 정도로 특히 난치성인 그런 췌장암이라든지 폐암 이런 암에도 상당하게 지금 효과가 발휘가 되고 있습니다. SB 주사제를 비롯한 천연물 신약에 대한 병원과 제약계의 반응은 어떨까? 항암 신약 개발을 위해
제약사와 협업으로 해마다 수백억 원대 예산을 투자하는 한 대형 병원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천연물 신약 개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밝힙니다. 천연 신약 관련해서 좀 질문 드려도 되나요?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천연물은 조금 개념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일 성분의 신약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 예산으로 해마다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신약 개발 사업단입니다. 항암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지만 천연물 신약 개발 업체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불신감을 드러냅니다. 한국에서는 그걸 보고 이상한 것이 현대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싫었다는 논문이 어딘지 한번 뒤져보시면 아실 거예요. 급이 얼마나 나는지. 정부 예산을 연구소나 업체에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사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천연물, 특히 이제 한약제라든지 뭐 인삼도 마찬가지지만 그게 뭐 수많은 성분이 들은 그 토탈 개념의 효과거든요, 사실. 천연물 항암 신약에 대해선 언급조차 꺼리는 곳도 있습니다. 기존 제약업계는 잠재적인 경쟁 관계가 될 수 있는 천연물 항암 신약을 아예 무시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천연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어떤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언급하는 거는 뭐 맞지가 않는 것 같네요. SB 주사제를 개발한 벤처 제약사는 뿌리 깊은 양한방 갈등 탓에 천연물 신약의 설 자리조차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대형 병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대규모 임상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런 어떤 천연물 신약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의사들을 한 100분 이상을 만나봤지만 다 이구동성으로 한 99분은 애시당초 뭐 얘기조차도 저한테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십니다. 오히려 천연물 신약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의료 선진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암 치료 권위자인 MD 앤더슨 센터의 김의신 박사는 천연물과 한방을 통한 면역 체계 강화가 최근 암 치료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한방에서 오랫동안 써오던 생약들이 주로 그 전반적인 그 면역을 높인다는 것이 옛날부터 알려져 있어. 미국 의료계에서도 탐낼 만큼 잠재적인 경쟁력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인제서 미국서는 지난 10년부터 이 한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모든 큰 병원, 대학병원, 특히 암병원들이. 한의학계는 오래전부터 천연물 신약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시도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자체 개발한 인삼 원료 항암 신약의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효과에 대한 검증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약은 습이 약해가지고 금방 이렇게 손이 닿으면 녹아요. 특유의 향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한방제제는 이 같은 천연약제로 만들어져 중증 환자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관련 임상과 구체적인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한의학계는 암 치료와 관련해 이미 나온 천연물 신약과 비방처럼 전해지는 치료법도 검증해서 활용의 폭을 넓히자는 유연한 입장입니다. 개선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있죠. 그런 장을 마련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방도 다 쏟아져 나오고 좋은 효과를 가진 걸 갖다가 한의사 전체가 공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비타민C를 이용한 암세포 치료를 연구하는 서울대 이왕재 교수. 암에 대해선 미개척 분야가 많은 만큼 새로운 성과를 인정하는 자세를 강조합니다. 현대의학이 암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갔는데 낫더라. 왜 그런 일이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죠. 효과가 있다면 SB 주사제와 같은 천연물 신약 개발에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그것이 복합 성분이 됐든 단일 성분이 됐든 사람들 치료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이렇게 내가 지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 지원할 수 있으면 난 지원을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반면 국립암센터 측은 천연물 신약에 대해선 엄격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임상 시험할 땐 기본 크라이테리아 엄격하게 지내시고 저 천연물 시장에서 너무 느슨한 것을 다시 타이트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암 환자들과 김 씨와 같은 의사들은 정보에 받아 치료법의 홍수 속에서
획기적인 암 치료 시대를 열 수 있는 천연물 신약연구 대체요법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과 관심을 함께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다루는 신약에 대한 규제는 아무리 엄격해도 지나치질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밥그릇 싸움에 또 편견 때문에 천연물 항암제가 설탕조차 없는 것은 분명히 부당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취재 8K, 다음 이 시간에도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암인데요. 네. 아시다시피 암 환자들은 대부분 수술, 방사선 치료 같은 널리 알려진 치료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한방 의술과 접목한 천연 항암 신약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이 실태 취재한 시사제작과 김종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또 그 천연물 항암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과연 정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올해 2월에 췌장암 판정을 받은 장일동 씨는 30대 후반이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당시 담당 의사는 앞으로 살 날이 석 달 정도라고 말했지만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선택은 천연물 항암제를 이용한 치료 방식이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보시는 것이 이 환자의 치료 전과 후를 보여주는 그런 자료 화면인데 치료를 시작한 뒤에는 몸 안에 있던 종양 크기가 70% 정도 줄었다는 것이 병원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SB 주사제라는 천연물 항암제를 종양에 직접 주사하는 방식하고요. 정맥 주사 방식으로 여러 차례 주입한 결과고요. 미국 같은 외국의 반응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 미국 같은 의료 선진국에서요, 이 천연물 약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인제서 미국서는 지난 10년부터 이 한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모든 큰 병원, 대학병원, 특히 암병원. 시사제약부의 김정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암을 치료한다고 하면 수술과 항암제가 먼저 떠오르시죠. 정신적인 치료도 면역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암 환자들과 의료진이 함께 날며 소통한 아름다운 비상을 박호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암 환자가 탄 행글라이더가 땅을 박차고 오릅니다. 새처럼 훨훨 날아봅니다. 여러 기억이 스쳐 지나간 듯 땅에 다시 발을 붙이는 순간 눈물이 핑 돕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다. 정말 더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수술 받고 퇴원하면서 이제 버스를 타고 내려갈 때 땅을 밟는다는 그 기분, 그때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거 있잖아요. 가슴이 탁 트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이런 경험이 암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이 면역력을 높여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면역 치료죠, 면역 치료. 그러니까 몸에 원래 그 조물주가 주신 그 자연 방어 시스템을 100% 회복하는 그런 상태를 체험하고 내려왔습니다. 지난해 4월 말기암 선고를 받았던 아베 준코 씨. 당시 병상에 누워 창밖의 새를 바라보며 한 번이라도 창공을 날고 싶다고 했던 소원을 열기구로 풀었습니다. 지금 하늘에 지금 있는 게 너무 기쁘고. 의료진이 암과 싸우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자연 속에서 소통한 아름다운 동행, 아름다운 비상입니다. MBN 뉴스 박호근입니다. 할미꽃 뿌리에서 추출해 만든 천연 항암제가 췌장암에 효과가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우리나라 업체가 만든 이 항암제가 간암과 악성 피부암, 혈관 육종암에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전합니다. 머리에 부스럼이 생기고 진물이 나서 병원을 찾았다. 혈관 육종이라는 암 진단을 받은 김용화 할아버지. 수술 대신 할미꽃 추출물로 만든 천연 항암제, SB 주사를 선택해 환부에 직접 투여한 결과 70여일 만에 아물고 새살이 차올랐습니다. 근육도 줄어들고 이런 걸 봤을 적에 확실히 완치는 되는구나 이렇게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에 생기는 암인 흑색종 환자도 최근 SB 주사를 맞은 뒤 암덩어리가 빠져나왔습니다.
미국 최고의 암 전문 병원 MD 앤더슨 암센터 교수를 지낸 김의신 박사도 할미꽃 항암제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육종은 현재 의학으로서는 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나쁜 암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이것도 기적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폐암에 대해서도 치료를 하고 현재 지금 치료에 대한 반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한적 시판 허가를 받은 이 항암제는 최근 서울의대와 공동 임상연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개발되어 있는 어떤 약보다 그 효과가 좋은 약 아닌가. 연간 세계 항암제 시장은 100조 원 규모. 해외 제약업체도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할미꽃 항암제는 이르면 내년 4월 최종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전면 시판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